도깨비 약을 먹은 장사꾼 신비한 힘을 얻은 데가 조선 숙종시대 충청도 공주의 가난하지만 정직한 장사꾼 최만복은 우연히 도깨비를 만나 미래를 볼 수 있는 신비한 약을 얻게 됩니다. 이 능력으로 성공한 만복을 시기한 교활한 상인 박상궁이 약을 훔쳐 탐욕스럽게 능력을 남용하게 됩니다. 도깨비의 경고를 무시한 박상궁은 결국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조선시대 실제 기록된 야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이야기는 욕심과 인과응보의 교훈을 전합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한 장사꾼 최만복이 계룡산에서 우연히 만난 도깨비와 신비한 약. 숙종 36년 낙엽이 붉게 물든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충청도 공주 외곽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한 남자가 병석에 누운 노모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만복 그의 나이 38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깊게 패인 가난한 보부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신지요?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습니까? 만복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노모의 열은 여전히 뜨거웠고 기침 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나보다는 내가 걱정이구나. 이렇게 병든 늙은이 때문에 고생만 하고. 노모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걱정은 마십시오. 내일 계룡산 너머 청양장에 가서 약초를 팔면 틀림없이 어머니 약값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흉작이 들어 장이 제대로 서지 않았고 약초를 살 사람도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방구석을 보니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벽에 걸린 낡은 등유 등은 기름이 거의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아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보가 욕심내지 말고 정직하게 살거라. 내 아버지도 평생 그렇게 살다 가셨으니 비록 가난했지만 떳떳했단다. 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른 새벽녘 만복은 가지고 있는 약초를 정성스레 보따리에 싸서 길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지난 몇 달간 산에서 직접 캐낸 약초가 담긴 작은 보따리, 허리춤에는 얼마 남지 않은 동전 몇 냥이 전부였습니다. 계룡산 자락을 가로지르는 샛길은 험했지만 이 길을 택하면 반나절은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만복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험한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계룡산 깊은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순식간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변했습니다. 이런 약초가 다 적겠구나. 만복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바위 틈새에 있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만복은 젖은 옷을 털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는 동굴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만복은 불빛을 향해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만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불빛이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그 앞에 기이한 모습의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키는 어른 허리쯤 되었고 얼굴은 붉은 빛을 띠었으며 머리에는 작은 뿔이 돋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였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더니 과연 사람이로구나. 도깨비는 만복을 위아래로 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의외로 맑고 깊었습니다. 만복은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도깨비 날이신지요? 저는 그저 비를 피하러 온 가난한 보부상일 뿐입니다.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치다니 내가 왜 널 해치겠느냐. 오히려 지금 내 처지가 딱해 보여서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구나. 만복은 의아했습니다. 도움이라니요?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만복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값과 가족이 굶주리지 않을 만큼의 작은 재물이면 족합니다. 도깨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권력이나 엄청난 부를 원하는데
너는 겸손하구나. 그런 마음씨가 마음에 든다. 도깨비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만복에게 건넸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사흘 동안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능력은 탐욕과 교만에 빠져 남을 해치는 데 쓰는 순간 화를 불러올 것이니 오직 선한 일에만 써야 한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정말 미래를 볼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마라. 사흘이 지나면 그 약의 효력은 사라질 것이다. 그 뒤에 또다시 약을 원한다면 청룡의 해, 청룡의 달, 청룡의 날, 이 동굴을 다시 찾아오너라. 그때 내가 이 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험할 것이다. 만복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려 할 때 동굴 밖에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도깨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손에는 오직 작은 비단 주머니만이 남아 그 기이한 만남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바깥을 보니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만복은 도깨비가 준 약을 조심스레 품에 넣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으로 겸손하게 성공하는 만복과 그를 시기하는 교활한 상인 박상궁. 청양장에 도착한 만복은 한적한 곳을 찾아 도깨비가 준 약을 조심스레 꺼내 보았습니다. 비단 주머니 안에는 붉은 빛이 도는 작은 환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도깨비의 말을 떠올리며 환약을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한숨을 쉬며 약초가 진열된 자리로 돌아와 장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양반을 바라보던 순간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이상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양반이 내일 아침 자신의 병든 아내를 위해 인삼을 찾아 시장을 헤매는 모습이었습니다. 만복은 놀라 눈을 비볐지만 그 광경은 선명하게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깨비가 말한 미래를 보는 능력인가? 만복은 중얼거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만복은 그 양반에게 다가갔습니다. 날이 혹시 댁의 부인께서 병환이 있으신지요? 양반은 놀란 표정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 제가 좋은 인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의 병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복은 자신이 가진 약초 중 가장 좋은 인삼을 꺼내 보였습니다. 양반은 의심스러워하면서도 인삼을 살펴보더니 가격을 물었습니다. 만복은 정직하게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말했고 양반은 기꺼이 그 인삼을 구매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복은 장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살지 미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필요한 약초와 물건을 추천해 주었고 정직한 가격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날 장에서 만복은 평소에 1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만복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외쳤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약을 드리고 남은 돈으로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이불을 샀습니다. 하지만 도깨비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만복은 다른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초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의 물건까지 어떤 것이 잘 팔릴지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다시 팔아 더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만복은 한양으로 가는 상단에 합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가올 가격 변동을 미리 보고 똑똑하게 거래하여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도깨비가 말한 대로 사흘이 지나자 미래를 보는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만복은 상당한 재물을 모았고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의원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남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물건을 속여 팔거나 지나치게 비싼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만복의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번 돈으로 공주시장에 작은 약재상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복의 정직함과 좋은 안목을 신뢰하여
그의 가게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은 한 상인이 만복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공주에서 가장 큰 객주의 주인인 박상궁이었습니다. 자네가 요즘 소문난 약재상 최만복이라고 하던가? 박상궁은 오만한 눈빛으로 만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공할 수 있었지? 보통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만복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손님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려 노력했고 정직하게 장사했을 뿐입니다. 박상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분명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을 텐데. 만복은 불편한 마음을 감추며 차를 대접했습니다. 박상궁은 자리에 앉아 만복의 장사 방법과 거래처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분명 무언가를 캐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 서방, 사실 나는 자네를 관찰해왔네. 자네가 갑자기 장사 수완이 좋아진 것이 수상해서 말이야. 보통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런 안목이 생기지 않지. 만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상궁의 날카로운 눈빛에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와 동업하지 않겠나? 내가 자본을 더 대고 자네는 그 특별한 재능을 살려 장사를 확장하는 거야. 공주를 넘어 전국으로 장사를 넓힐 수 있을 거네.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서방님, 고맙지만 저는 지금 규모로 충분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면 족합니다. 박상궁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런가? 아쉽군.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찾아오게. 그리고 그는 몸을 숙여 만복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네의 비밀이 무엇인지 언젠가는 알아낼 테니 그때까지 조심하게나. 박상궁이 떠난 후 만복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의 방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만복은 도깨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청룡의 해, 청룡의 달, 청룡의 날, 이 동굴을 다시 찾아오너라. 만복은 달력을 펼쳐보았습니다. 아직 청룡의 해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박상궁의 위협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만복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상궁이 만복의 약을 훔치고 그 능력을 이용해 부와 권력을 쌓아가는 과정. 박상궁은 최만복의 가게를 나오며 음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분명 그자에게 비범한 비결이 있어. 그것만 알아내면 내가 이 고을을 소나기에 질 수 있을 터. 그날 밤 박상궁은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신복인 쇠뭉치에게 최만복의 집을 감시하라 명했습니다. 그자가 집을 비울 때 모든 구석을 뒤져보거라. 뭔가 특별한 물건이 있을 게다. 며칠 후 쇠뭉치가 숨가쁘게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주인님, 최만복이 오늘 아침 일찍 약초를 캐러 계룡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친척 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박상궁은 기회라 여기고 직접 최만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은 자물쇠 하나만 달려있을 뿐 별다른 보안장치가 없었습니다. 박상궁은 쉽게 자물쇠를 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놈. 박상궁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구석구석 이불 및 부엌의 항아리까지. 그러다 작은 나무함을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채였지만 박상궁은 능숙하게 자물쇠를 따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고 그 안에 붉은 빛의 환약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청룡의 해, 청룡의 달, 청룡의 날, 계룡산 깊은 동굴을 찾아가라. 박상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이거야. 그는 환약을 주머니에 넣고 흔적을 지우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상궁은 망설임 없이 환약을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속았나? 하며 실망하려는 찰나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이상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이웃 마을의 쌀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상궁은 즉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로구나. 그날부터 박상궁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오를 물건은 미리 사두고 떨어질 물건은 빨리 처분했습니다. 도박판에서는 결과를 미리 알아 항상 이겼습니다. 심지어 관리들의 뇌물 거래까지 미리 보고 그들의 약점을 쥐어 협박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박상궁은 이미 공주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곧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지막 날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남기려 했습니다. 내일 감사가 공주에 온다. 그가 뇌물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이다. 박상궁은 미리 준비한 뇌물을 들고 감사를 찾아갔고 결국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약효는 사라졌지만 박상궁의 야욕은 더욱 커졌습니다. 청룡의 해, 청룡의 달, 청룡의 날 언제인지 알아내야 해. 그 약을 더 구해야만 해. 한편 집에 돌아온 최만복은 자신의 비밀 나무함이 열려있고 도깨비 약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범인이 박상궁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큰일이 벌어질 거야. 도깨비의 경고를 그가 듣지 않았을 테니. 점점 더 큰 욕심을 부리며 능력을 남용하는 박상궁과 그에 맞서는 만복.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상궁은 이제 단순한 상인을 넘어 공주 일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이용해 관리들을 매수하고 다른 상인들을 위협하여 장악했습니다. 그의 세력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직 최만복만이 그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여전히 작은 약재상을 운영하며 정직하게 장사했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박상궁은 만복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게로 가는 길을 막고 거래처들이 만복과 거래하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결국 만복의 가게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만복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서방,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당신의 사업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박상궁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가진 비밀을 내게 말하지 않는 한 이 괴롭힘은 계속될 것이다. 청룡의 해, 청룡의 달, 청룡의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말해라. 만복은 놀랐습니다. 박상궁이 도깨비 약뿐 아니라 쪽지까지 봤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노한 박상궁은 만복의 약방에 불을 지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의 모든 것이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만복과 그의 어머니는 이웃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제 그들은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백발의 청빛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대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군요. 만복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인께서는 제 처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도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정직하게 살았다는 소문을 들었어. 내 암자에 와서 함께 지내지 않겠어? 노모도 함께 모시고. 만복은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계룡산 기슭의 작은 암자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박상궁의 악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역술가들을 불러 청룡의 해, 청룡의 달, 청룡의 날이 언제인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마침내 한 역술가가 답을 주었습니다. 청룡은 60년 주기의 갑진년을 말하고 청룡의 달은 음력 3월, 청룡의 날은 갑진일을 의미합니다. 모두 갖춰지는 날은 60년에 한 번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내년입니다. 박상궁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마침내 찾았구나. 내년에 난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사흘이 아닌 영원히 그 능력을 가질 방법을 찾을 거야. 만복은 암자에서 명상을 하며 도인에게 수행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도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도깨비와의 만남, 신비한 약, 그리고 박상궁의 악행까지. 도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약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오. 인간의 욕심을 시험하는 도깨비의 장난이지. 박상궁이 그것을 얻게 된다면 더 큰 재앙이 따를 것이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복이 물었습니다. 청룡의 해, 청룡의 달, 청룡의 날. 그날 우리도 그 동굴로 가야 하오. 도깨비를 만나 박상궁의 욕심을 막아야 하오. 도깨비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 큰 권력을 추구하다 파멸의 길로 접어드는 박상궁. 드디어 청룡의 해, 청룡의 달, 청룡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려온 박상궁은 아침 일찍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비단 도포에 은장식 갓을 쓰고 허리춤에는 금화가 가득 든 주머니를 달았습니다. 오늘 나는 도깨비의 능력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박상궁은 자신감에 차서 외쳤습니다. 그는 가마를 타고 계룡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이 앞장서서 길을 열고 뒤에는 호위무사들이 따랐습니다. 박상궁은 이미 공주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관아의 높은 관리들조차 그의 뜻에 따를 정도였으니까요. 계룡산 깊은 골짜기에 이르자 박상궁은 하인들을 모두 물리치고 혼자서 동굴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에 최만복의 집에서 훔친 쪽지에 적힌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그 동굴을 발견한 박상궁은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 나리 박상궁이라 하오. 귀한 약을 구하려 왔소. 박상궁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불빛이 점점 커지더니 작은 도깨비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 인간이 찾아왔구나. 그것도 전에 약을 맛본 자가 아니로군. 도깨비의 말에 박상궁은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내가 그 약의 진정한 주인이오. 이번에는 더 강력한 약을 원하오. 사흘이 아닌 영원히 미래를 볼 수 있는 약을. 도깨비는 한동안 박상궁을 바라보다가 음산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욕심이 많구나, 인간이여.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지만 먼저 물어보겠다. 전에 받은 약은 어떻게 썼느냐? 박상궁은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약으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었소. 이제 공주에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없소. 심지어 관아의 높은 양반들도 내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도깨비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지만 박상궁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번에는 더 강력한 약을 주마. 이 약을 먹으면 미래를 보는 것을 넘어 미래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박상궁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였습니다. 미래를 바꾼다고? 그렇다면 내가 진정한 왕이 될 수도 있겠군. 바로 그때 동굴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시오, 박서방. 최만복과 백발의 도인이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박상궁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감히 네가 여기에 와? 내 길을 방해하려 하다니. 만복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도깨비의 약은 저주가 담긴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재앙이 따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십시오. 도인도 덧붙였습니다. 도깨비는 인간의 욕심을 시험하는 존재라오. 그들의 선물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지. 하지만 박상궁은 이미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닥쳐라. 너희가 내 영광을 시기하는 것뿐이다. 그는 도깨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을 내놓으시오. 내가 이자들을 처리하겠소. 도깨비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붉은 환약을 꺼내 박상궁에게 건넸습니다. 자, 여기 있다. 내 욕심만큼 강력한 약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약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박상궁은 경고를 무시한 채 환약을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 악. 모든 것을 잃은 박상궁의 최후와 겸손하게 살아가는 만복의 대조적인 결말 및 교훈. 박상궁의 비명소리가 동굴 안에 메아리쳤습니다. 그의 몸은 뒤틀리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붉게 변했으며 머리에서는 작은 뿔이 돋아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래의 수많은 가능성이 한꺼번에 밀려들었고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내가 보인다. 모든 것이 너무 많아. 박상궁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미래, 내가 몰락하는 미래, 내가 죽는 순간까지. 아, 멈춰. 이 광경들을 멈춰줘. 도깨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한 것이 아니냐? 미래를 영원히 보는 능력을. 이제 너는 모든 가능한 미래를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 욕심의 대가다.
박상궁은 머리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도 도깨비도 아닌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이 고통을 멈춰줘. 만복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깨비에게 물었습니다. 도깨비 날이 그를 그만 괴롭히시지요. 이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도깨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그의 욕심이 그를 집어삼켰다. 이제 그는 영원히 모든 미래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 박상궁은 점점 도깨비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변신이 완료되었을 때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남아 있었지만 인간의 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박상궁. 이제는 도깨비가 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욕심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도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적이라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다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지. 원래의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너는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앞으로 너는 이 동굴을 지키며 욕심 많은 인간들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 업보를 갚는 길이다. 새로운 도깨비가 된 박상궁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서방 날 용서해다오. 내 욕심이 날 이렇게 만들었구나. 만복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 비록 당신이 저에게 큰 해를 끼쳤지만 이런 끔찍한 운명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교훈을 새기고 앞으로는 다른 이들에게 더 나은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의 도깨비가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직하고 겸손했다. 비록 약을 도둑 맞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었지. 내게 보상을 주마. 도깨비는 작은 주머니를 만복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지혜의 씨앗이다. 이것을 마음에 심으면 미래를 보지는 못해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복은 감사히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도인과 함께 동굴을 나서며 그는 뒤돌아보았습니다. 두 도깨비가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공주시장 한켠에 작은 약방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만복은 도인에게 배운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계룡산에서 두 도깨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도깨비는 인간에게 시험을 주고 다른 도깨비는 그 시험에 실패한 자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만복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가끔 계룡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오. 그리고 만복은 도깨비가 준 지혜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평생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조선 땅에 전해져 내려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욕심의 위험성과 겸손함의 미덕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 약을 먹은 장사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도깨비와 인간의 만남을 다룬 수많은 야담과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지요.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힘이 주어져도 그것을 욕심과 탐욕으로 사용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당장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도깨비 가락으로 물레 돌리는 노파 하룻밤에 백필의 천을 짠 비밀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가난한 노파가 도깨비의 도움으로 기적 같은 일을 벌이지만 그 비밀이 드러나며 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재미있는 조선시대 전설이나 야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